강석조 노조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육부 장관이 이 민원 해결해 주기 전까지, 나는 학부모님들이 이 같은 민원을 안 넣겠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현장 체험을 안 갈 거라고 주장해요. 굉장히 답답한 소리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면책권을 줬다고 현장 체험을 안 갈 거라는 주장은 마치 진상 학부모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처럼 들렸습니다. 이 발언 지금은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있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다시 본다면 굉장히 비웃음 살 거라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채널 초등아이입니다.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운동회 등과 관련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방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의 두 대표가 나와서 주장하는 영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촬영합니다. 자, 먼저 2023년도에 있었던 서희초 사건이 있었죠.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교직에 있으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희초 사건과 관련돼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두 단체 노조원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적으로는 서희초 사건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 이러한 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죠. 박소영 정책처장님이 방송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의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교사들의 공포. 맞습니다. 속초 체험학습과 관련돼서 정확히 교사들이 이러한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나는 것을 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서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사 노조위원장 강석조 님이 주장하셨던 고의성이 없으면 반드시 면책권이 있어야 된다고,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주장을 제외하고는 다소 답답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뉴스의 댓글에 꼭 이런 글이 달려 있어요. 그 당시에 업보다 너희들이 감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체험학습에서 유죄를 받아도 이건 80년대 90년대 있었던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로 인한 업보다 너희들이 다 감수해라 라고 피해자인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 어떤 폭력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몸소 체험했었죠. 그러면서 피해자인 저에게 업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정말 이거 답답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선생님들은 막 때렸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술자리 개인적인 자리에서 할 법칙한 일이죠. 만약에 말이에요, 이러한 주장을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한다면, 야, 지금 선생님들은 예전 선생님들의 과도한 체벌에 대한 업보야, 너희들이 참아라고 공적인 토론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면 저는 그 공적인 토론회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할 겁니다. 이거는 공적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죠. 그리고 전 어떠한 사람도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굉장히 많아요. 1년에도 여러 번 겪고 학부모님들하고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초등학생이 23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과도한 민원 경험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거는 술자리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할 말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석조 노조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면책권을 준다. 제가 꾸준히 주장하는 거예요. 면책권을 준다. 저는 면책권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장 체험학습에 안 갈 거라고 주장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엄청 온대요. 맞죠? 이 학생과 친하니 저 학생과 짝꿍 시켜주세요라는 민원 저도 받아봤습니다. 답답하죠. 근데 이 민원을 교육부 장관이 해결해 주실 수 있냐라고 묻네요. 그리고 나서 학부모님들에게 민원 안 넣으실 거라고 물어요. 나는 교육부 장관이 이 민원 해결해 주기 전까지, 나는 학부모님들이 이 같은 민원을 안 넣겠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현장 체험을 안 갈 거라고 주장해요. 굉장히 답답한 소리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공적인 대표가 나와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정책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회를 외부업체 외주에서 운영합니다. 그 근거로 학생들이 기다리기 힘들다는 민원, 운동회가 재미없다는 민원 때문이래요. 아니, 왜 운동회를 외주업체에 운영하는 것을 민원 탓으로 돌립니까? 아니, 운동회를 왜 교사가 레크레이션 강사가 돼서 운영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애초에 교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학부모님들의 민원 때문이래요. 좀 민원 뒤에 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당당하게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이 없으면은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학부모, 심지어 진입을 저지해서 학부모 고소를 겪었대요. 저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학부모 민원에 연관지어 말씀하셨어요. 만물 학부모 민원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초등학생 수가 230만 명이에요. 운동회를 진행하는데 저 역시 뒤에서 캔디를 뿌리고 가버린 학부모를 경험했어요. 정말 복장 터집니다. 그리고 내 아이 힘들어해요 라는 민원도 물론 경험했죠. 그리고 학부모 진입 저지에 기분 나빠한 보호자도 역시 경험했어요. 이러한 민원들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 인정하고 저야말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죠. 하지만 행사를 진행할 때 이러한 종류의 민원을 과연 예방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초등학생 수가 230만 명인데 230만 명 중에 500만 명의 가정이 민원을 넣는 걸 과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차량이 2천만 대 이상 있어요. 매년 교통사고가 20만 건, 그 중에 2,000명은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 위에서 차량을 모두 치우진 않잖아요. 민원이 무서워서 운동회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민원 때문에 운동회를 하지 않는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초등교사 단체의 대표가 나와서 대화와 설득의 파트너인 학부모 집단에 대한 발언이 전 굉장히 진상스러웠어요. 학부모들은 이렇게 진상 민원을 합니다. 제가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도 있다라고. 동료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불만을 토로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대표가 설득의 파트너인 학부모 집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지금은 아마 사회적으로 용인 받겠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주장이 돌려지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에 반해서 정책처장님이 백승하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이 참 열심히 하신다고. 아마 같은 수준에서 학부모 집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학부모 집단은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한다고 느꼈어요. 백승하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에 비해서. 저는 같은 수준으로는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상 민원에 대한 성토만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파트너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부모에게 친절하거나 학부모 친화적인 교사가 아닙니다.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자주 싸우는 편이에요. 이러한 일을 겪으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회의감도 들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이러한 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까? 쟤랑 다투신 분이 교무실에도 전화하고 교육청에도 전화해요. 알아보겠다고. 제가 잘못됐다고. 그런 거를 제가 막을 수 있을까요? 교육청에서 내 대신 싸울 수 있을까요? 학부모가 심지어 더 나가서 나를 고소한다고 한다면 내가 고소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가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 국가에서? 그러면 심각한 개인권의 침해잖아요. 학부모가 나를 고소하는 건 절대로 막을 수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학부모가 민원을 넣지 말아주세요. 학부모가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진상 민원을 무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는 교사와 같은 신고 의무자가 정황만 보여도 신고하라는 겁니다. 가정에게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정황만 보여도 신고해라. 나중에 그 아동이 학대가 아니어도 신고 의무자는 보호해 준다라는 굉장히 건전한 법적 취지가 있는 법이에요. 하지만 이거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비겁한 진상 학부모는 항상 아동학대로 고소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는 대부분 인용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로 교사가 고소받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은 고소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다만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 이 체제에서는 교사의 고소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요. 원래 법적인 취지가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특별한 법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이러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동학대 무고죄가 개선되었다면 현장 체험학습을 가야 된다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책권,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권을 줬다면 현장 체험학습에 갈 거라고 주장하셔야 돼요. 학부모님들 민원이 엄청나게 옵니다.
이 학생 친하니 이 학생하고 짝꿍 시켜주려는 말을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러한 민원을 왜 교육부 장관이 해결해 줍니까?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안 넣게 할 수가 있어요? 230만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의 보호자가 있고 500만 명 이상의 가정이 있다라면 이러한 주장은 뭐 10만 건 이상씩 일어나겠죠.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면책권에 집중하셔야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면책권을 줬다고 현장 체험 안 갈 거라는 주장은 마치 진상 학부모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 발언 지금은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있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다시 본다면 굉장히 비웃음 살 거라고 봅니다. 제 카카오 프로필입니다. 저는 서희초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대표자의 발언은 서희초와 같은 사건을 반복되지 않게 하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학부모는 우리 대화의 파트너이지 인상 민원인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대표로서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술자리에서 같이 욕해요. 이러한 말들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할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